네, 안녕하세요. 장거리 드론 통신 및 제어와 배송 드론 실제 사례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E4DS 뉴스 김예지 기자입니다. 몇 년 전부터 드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서 상간 그리고 도심 지역에서 물품을 목적지로 배송하기 위한 드론 배송이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드론 배송의 배송 지역과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장거리 드론의 통신 기술이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국내 최초 드론 배송 사업 허가를 획득한 해양 드론 기술의 황희철 대표이사님을 모셔보고 서비스 나라온에 대해 소개 및 이를 중심으로 드론 배송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발표에 앞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카메라 보고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해양드론기술의 황의철 대표입니다. 간만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E4DS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한국해양대학교 기관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해군에서 해상작전회기 링스 조종사로 20년간 근무하면서 방위사업청, 그다음에 해군본부에서 무기체계 획득 사업들 중에 드론 사업들도 좀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대한항공기술연구원 연구소죠. 대전에 있는 연구원에서 중고도무 인기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가 뭐 여러저런 사정으로 이제 퇴사를 해서 2018년에 해양드론 기술을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양한 저는 이제 해상에서의 드론 운영이라 이제 항공기들을 많이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해양으로 옵티마이저 된 이런 드론이라든지 항공기들이 사실은 지금도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서비스 사업을 개발해서 해외에 있는 인정된 해양에서 운영이 인정되어 있는 이런 드론들을 가져다가 이제 사업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팔면 어떨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일단 먼저 시작을 했는데 드론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국가적으로는 개발을 많이 이제 장려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도입을 해서 운영한다는 게 사실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해볼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이제 그 이전부터는 사실은 원양어선에서 참치 어군 탐지를 하는 500MD라는 제가 교육받았던 그 헬리콥터인데요.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를 드론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해서 2016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전역하고 퇴직하고 난 다음에 2018년에도 이제 창업을 하면서 계속 그걸 추진하면서 코로나가 와버려서 제가 해양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저희 친구들, 뭐 선후배들이 전부 배에서 어렵게 생활을 했습니다. 상륙도 못 나가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해양대학교 안에 벤처센터에 저희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바다에 떠 있는 이제 입항을 대기하고 있는 우리 선박에 있는 동료들이 생각하니까 드론으로 뭔가를 간단하게 갖다 주면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한번 해볼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후배하고 같이 시작한 것이 이제 국토부의 허가를 받고 지금까지 저희 대표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800회 정도의 유상 배송을 완료했고요. 매출로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한 8천만 원 정도의 실질적인 매출을 현재 달성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질의사항이나 뭐 발표 내용 등을 통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 것이고, 네, 기자님하고 같이 즐겁게 이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시작 인사하셨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잠시 후에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혹시 어떤 물건이 제일 많이 배송되나요? 저희가 이제 초기의 창업 목적은 선용품이었어요. 선용품이라 하면 이제 배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선용품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선용품은 워낙 등치가 크고 무거워서 그것보다는 이제 선원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원들이 어려웠었잖아요. 네. 상륙도 못 나가고 뭐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부산항 이렇게 쫙 다 보이는데 갇혀가지고 내리지도 못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배송한 품목 중에 80%는 선원들의 간편식입니다. 패스트푸드들. 네. 제일 많이 나가는 건 피자, 치킨이 어. 제일 많이 이제 주문이 오고요. 가장 기억에 나는 거는 이제 의약품. 어렵게 이제 네. 아프셔가지고 저희가 의약품 이제
살 수 있는 간단한 상비약품이지만 배에는 지금 없어서 네, 꼭 필요한 예, 거죠. 그런 것들을 했던 거. 그다음에 코로나 검사 키트를 이제 비대면으로 배송하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또 해봤고요. 네. 그런 어, 분들의 후기를 들으면 되게 네.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뒤쪽에 이제 PPT에도 있지만, 음. 네, 1년 만에 짜장면 먹어서 너무 행복했다. 네, 이런 네, 후기가 와서 네. 저도 되게 좋았었던 기억이 네, 납니다. 저도 네. 받아보고 싶네요. 그럼 기술적인 질문도 몇 개 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의 제목이자 핵심 질문인데 간단히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드론 비행 시에는 이렇게 장거리 비행도 앞으로 지향되고 있는데 통신 기술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장거리 통신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이 활용되는지 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드론 통신 기술은 뭐 대부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2.4, 5.8 비면허 대역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죠. 근데 비면허 대역의 출력 주파수 특성상 1km 이상은 사실 갈 수도 없지만, 네, 가서도 안 되고요. 현행 법상으로. 그래서 1km 이상의 장거리 그 비가시권이라 그럽니다. 가시권을 넘어가는 그런 비가시권 비행의 필수는 이제 통신 이중화가 국토부에서 허가를 해주는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렇다면 민간인이 쓸 수 있는, 민간 사업자가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사실 없기 때문에 결국은 LTE밖에 대안이 될 수가 없고요. LTE 통신망을 이용해서 장거리 통신을 하고 장거리로 비행을 합니다. 근데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은 국내 안에서 과거 몇 년 전까지는 그렇게 멀리 움직이는 드론들이 없었기 때문에 근거리죠. 뭐 많이 가봐야 2, 3km 안에서 육지 안에서 이제 바운더리를 이제 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상업적 그 민간 영역에서 쓸 수 있는 거는 그 두 개가 사실은 보편적인 주파수 대역이고 비면허 그러니까 그 상업으로 쓸 수 있는 대역이고요. 군사용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것도 이제 과기정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군인들이 쓸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뭐 VHF, UHF, C밴드, Q밴드 뭐 이렇게 밴드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포화 상태라 인가가 받기가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받는 게 위성 통신이 되겠습니다. 근데 위성도 고고도 위성은 신호 딜레이가 좀 많이 있어서 네, 중고도 위성, 저고도 위성을 통한 이제 그런 것들이 상용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스타링크가 상당히 품질이 좋다고 네, 지금 저희 선후배들 배에서 타고 계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고도 영역에서의 위성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들도 거리의 공간에 예, 제약을 벗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방금 전에도 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이게 우리나라 규제가 많잖아요. 네. 제가 어디서 승인을 받는데도 1년이 걸린다 이렇게 말을 들었는데 네. 그런 규제들, 주파수 규제들 이런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주파수 규제는 여기 웨비나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제 출력의 제한, 비면허 대역이 없다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대역들은 사실은 뭐 해양에서는 다양한 주파수들이 이제 허가는 돼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부표를 인식해야 되는 부분, 뭐 해양에서 다양한 이제 그 시설물들을 검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VHF 대역들이 일부 허가는 돼 있지만 그거는 이제 해양에 특화되어 있는 거고요. 드론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육상에서는 그 주파수를 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이제 5.8, 2.4를 응용을 하고 있고 중국이나 뭐 이런 데에서 장비 만들어지는 거는 900MHz 때 1.2GHz 때 그것들이 이제 쓰이고 있는데 그런 장비들을 가져오면 우리 이통사 대역하고 겹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4, 5.8만 가지고 해야 되니 장거리 데이터 링크 통신 능력을 우리나라에서는 개발하기는 쉽지가 않고 만들어도 팔 데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 이유도 없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가장 큰 뭐 규제 아닌 규제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럼 과기정통부에서도 그거를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433으로 장거리 통신을 개발하겠다고 가운데 컨소시엄이 지금 한 2년째, 3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가 된다면 드론 산업의 이 통신 분야가 좀 획기적으로 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기사에도 썼는데 그게 주파수 규제가 완화되면은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발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시청자분들께서는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내용을 채팅을 통해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 보내주신 질문들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발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아니, 예. 제가 뭐 통신 분야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례를 하고 요 웨비나에 참가를 했을 때 어떤 분야로 발표를 드리면 좋을까 싶어서 일단은 제가 경험하고 있는 사항들, 그 다음에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소개가 된다면, 또 많은 질문들을 해주실 것 같아서 저희 회사의 소개를 통해서 저희가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양드론기술은 최근에 상 받은 거는 이제 4개 항만공사 ESG 창업 해커톤에서 작년 11월 달에 상을 받았고, 이후에 과기정통부 쪽에서는 진흥원장님 상을, 수상을 12월 달에 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뭐 유공으로 해서. 요때의 발표 주제도 어떻게 하면 항만에서 어떻게 드론 배송 서비스를 활성화할 것이냐. 결국은 드론 산업의 규제 요소 중에 제일 큰 것이 하나가 법이나든지 보안구역.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 보안구역이나 국가 중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밀집되게 돼 있기 때문에 드론을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터부시한다 그래야 될까요? 국가 중요시설에서는 굉장히 그 안티의 대상입니다. 이거 얘네들 잡아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드론을 상용화해야 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산업이 되는 거고요. 양날의 검이 존재하고 있는 아주 재밌는 사업입니다. 회사 소개부터 기타 순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영도 한국해양대학교 해양드론을 운영하기에 최적의 장소인 해양대학교 안에 벤처센터에 입주해 있고요. 제2사업장은 여수시 전남 공드론센터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카이포츠사와 협업을 위해서 투자 유치를 해서 2월 15일 날 법인이 설립이 되었고요. 근무하는 인원수는 4월 1일이 되면 아마 21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해상 드론 배송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R&D를 하고 있고 물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를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스스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자격증 교육과 플러스해서 배송 특화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교육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현하고 있는 해상 배송 라스트 마일, 날아온 서비스는 그동안에 불합리한 단계들로 인해서 비용도 굉장히 늘어나고 시간이 많이 걸리던 이런 해상 배송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이런 서비스, 저비용으로 보내는 서비스를 했고요. 현재까지 한 800회, 8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작년까지의 실적이고요. 최초의 비즈니스 모델은 부산에 있는 오른쪽에 보고 있는 것이 영도라는 섬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다리는 남항대교, 그 뒤편이 자결치 시장 남포동, 부산의 가장 국제시장이 있는 번화한 곳이죠. 그 앞쪽이 전부 묘박지이기 때문에 이 묘박지에 있는 선박으로 저희가 영도에서 드론으로 배송하는 것으로 사업화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산 남해항이라고 하는데요. 그 묘박지가 바다에 배에 휴게소, 그러니까 파킹 장소, 정류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송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박지 전 구간을 저희가 배송을 하고 있고요. 최대 거리가 한 8km, 묘박지가 8km 정도 됩니다. 저희 배송 공간에서. 그래서 이렇게 윈치를 활용해서 배송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드론 배송 서비스를 보면 드론에 박스가 있어서 드론이 랜딩하고 박스에서 화물을 꺼내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배는, 이렇게 큰 배는 많지 않습니다. 배들은 구조물이 복잡하기 때문에 드론이 랜딩을 할 수도 없고요. 랜딩하게 되면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철판으로 돼 있어서 지작이 이상으로 인한 자이로 센스가 이상을 일으켜서 이륙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랜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밑에 보셨던 이런 배 같은 경우도 랜딩을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해양 드론 기술에서 최대 어떤 몇 무게로 얼마? 네, 5kg으로 10km까지 배송 음. 가능합니다. 네. 네, 저희는 장거리 비가시권 비행 허가를 득하면서 야간 배송 허가까지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법상 드론은 주간에만 비행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겨울철에는 5시가 좀 넘으면, 오후 5시가 넘으면 해가 지기 때문에 배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뭐 야간에 주로 간식들을 많이 시켜서 드시지 않습니까? 선원들도 똑같습니다. 주간 중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뭐 별로 뭐 배달시킬 게 없고요. 야간에 또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야간 배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는 야간 배송을 해야지만이 수익성이 올라가야 돼서 야간 배송은 지금 허가를 받고 부산에서는 일단 시작은 했고요. 꽤 늘어나고 있고 밤 가장 늦게 배송한 게 12시쯤에 배송을 한번 했었습니다. 네. 야간 배송은 주간 배송보다 어떤 게 더 많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고려해야 될 부분? 배를 찾기 힘들죠. 네. 선명을 봐야 되고 네. 위치가 이제 불빛으로 보는데 불빛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배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드론이 날아가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카메라를 가지고 배의 선명을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정박 중에는 다 등을 켜놓기 때문에 그나마 좀 식별하기가 좀 편하긴 한데 그래도 어려워요. 네. 네. 이제 또 그것도 있어요. 이게 전파에 관계되는 또 오늘 웨비나니까 네. 밤에 하면요 AT 정말 잘 돼요. 왜냐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군요. 영도도 관광지여서 네. 사람들이 많을 때는 AT 품질이 확실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밤에 저희가 테스트 비행을 했을 때는 정말 잘 들어왔습니다. 네, 저희 그 날아온 해상 드론 배송 시스템은 3개의 크다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고요. 드론 배송을 해야 되는 드론 체계, 그다음에 이걸 통제를 해야 하는 통제, 그다음에 이것을 아우르는 운영 소프트웨어, 요 3가지로 저희가 2년에 걸쳐서 개발을 완료해서 플랫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간단한 저희 시스템 소개입니다. 앱이나 웹으로 주문을 받게 되고요. 뭐 카카오도 받게 되고 전화로도 받습니다. 외국 선원들이 많기 때문에 영문으로도 개발이 완료가 돼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하면 저희한테 이제 연락이 오고 저희가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문하고 배송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이 있지 않으면 안 돼서 네, 플랫폼의 구축을 완벽하게 했고요. 드론 사업이 발전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인프라, 결국은 드론 포트, 공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우리 버스 터미널처럼 이런 터미널 구조가 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저희는 이제 저희 자체 운영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해서 배송에 최적화시켜서 개발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데이터 싸움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데이터들은 저장하게 되고 네, 이걸 분석을 통해서 더 나은 서비스로 이어지게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해양대학교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해양대학교 앞에 주차장에서 요 앞쪽에 보시는 게 낚시터입니다. 낚시터로도 네, 낚시하시는 해상 낚시터에서 낚시하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간단한 식음료 서비스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해상에서 자유롭게 화물을 배송하기 위해서는 장소적인 제한 때문에 윈치를 활용한 드롭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는 데가 전 세계적으로는 구글 잉이 네,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윈치로 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리는 게 착륙을 했다가 가는 게 편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건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리는 거는 안전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다시 시동을 걸어야 되고 효율성의 면에서는 시간도 더 걸리고요. 훨씬 더 많이 걸리고 그럼 이런 서비스가 하늘에서 이렇게 떠가지고 물건을 내리는데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인 항공기들, 헬리콥터들은 전부 이런 방식으로 화물을 배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더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방법이고요. 안전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하고 부산에서 지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이 완료가 돼서 얼마 전에 전자결제, 그러니까 그 모바일 결제까지도 완료를 해서요. 한번 그 모바일 결제까지도 시도가 돼서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러한 항만에서나 이런 항구 도시에서 드론을 이용했을 때 어떠한 부분들이 네, 이롭냐?
네, ESG 실현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탄소 중립과 시간 절약, 그 다음에 지역 경제 활성화. 부산의 남해항에 묘박하는 선박이 연간 5,500척이고요. 여수항 묘박지에 묘박하는 선박이 8,000척입니다. 그러면 선박 한 척당 약 20명의 평균 2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부산 같은 경우는 11만 명, 여수 같은 경우는 네, 28에 16만 명이죠. 16만 명이 1년 연간 다녀가게 되고요. 내려야지만이 모든 이제 소비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배 안에서도 소비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선원들의 소외감 해소 등 ESG를 사실 실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목표 시장은 저희는 이제 9개 무역항 국내외 했고요. 그래서 여수까지는 했고 올해 울산을 가야 되는데 울산은 이제 다른 사업들이 너무 많아져서 좀 텀을 쉬든지 아니면 네, 후반기쯤에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인천 평택 연간 5,000척 이상의 묘박 선박이나 선박의 물동량이 있다면 네, 충분히 사업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서 그런 항구들이 한 5개 정도 됩니다. 그 항구들로 나갈 거고 해외 항구들은 이제 개척을 해보려고 연락을 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스카이포트가 이미 하고 있어서 저희하고 협력하고 있어서 협력으로 해서 나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꾸준히 개발 계획을 갖고 이제 니즈를 보면 선원들이 한 10km 정도는 배송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까지 이제 늘려보려고 저희가 이제 개발 범위를 넓게 잡고 있습니다. 영국의 스카이포츠사와 조인트 벤처 설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허가를 진행 중에 있고요. 부산에서는 해양드론기술, 여수에서는 스카이포츠 코리아가 배송 사업을 맡아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해양 모빌리티 센터를 해양대학교하고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성장 전력은 드론 교통 관리자, 운송 사업자, 포트 운영자가 되는 것이 저희의 그 목표고요. 그 목표와 이상에 맞게끔 현재 로드맵을 그려가고 있고, 올해는 이제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사업은 여수시하고 같이 협업으로 성공을 했고, 수주를 했고, 네, 상용화 지원 사업까지 성공을 해서 남태평양에서 참치 어군 탐지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자체적인 인프라 구축이죠. 인프라 중에 플랫폼 서비스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개발해서 접목시키고 고객 유치, 고객에게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고요. 여수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아마 며칠 안으로 결과 발표가 나올 건데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업으로는 드론 배송을 이제 대리점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그러면 무슨 드론 배송이 대리점화가 될 것 같냐라고 말씀을 하지만 드론 사업자 중에 드론 배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희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2년간에 구축을 했는데 드론 한 대, 드론 사업자라고 해서 누구나 다 드론 배송 사업자는 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가르쳐 드리고 저희도 영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대리점을 지금 현재 모집을 하려고 이번에 드론쇼 코리아에서 한번 홍보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저는 아까도 서두에 잠깐 길게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해양대학교 기관학과를 졸업해서 배를 타야 되는데 이제 학군 장교로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대에 이제 입대를 하게 돼서 비행기 조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해서 현재 이루고 있고요. 스타트업으로는 저희가 인원이 좀 많습니다. 해양드론 기술의 13명, 그 다음에 스카이포츠 코리아의 8명 해서 21명이 이제 팀을 이뤄서 4월 1일부터는 회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허는 9건, 등록은 3건, 상은 많이 받았고요. 이 규제 요소가 많다 보니 관련 기관과 협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도 이쪽 앞에 전시가 돼 있었듯이 부산해경이라든지 해양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기관들, 해양을 감시하고 있는 육군, 해경, 그 다음에 이제 관공서들하고 협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훈련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드론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드론이 전문 분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하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정부 지원 사업은 2021년에 6개,
그다음에 22년에 5개가 됐고, 올해는 지금 현재 조그맣고 큰 거 해서 4개가 확정이 됐고, 지금 3개가 지금 선정 대기 중에 있습니다. K드론 시스템. 사실 여기 웨비나에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 K드론 시스템입니다. K드론 시스템은 뭐냐면 4년간의 그 개발 기간에 거쳐서 1차 사업 개발이 끝났는데요. AT 통신망을 활용해서 UTM이죠. 드론의 관제 서비스를 국가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차 사업 개발이 4개년간 또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드론 관제, 그 다음에 UAM 관제까지 가는 네,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실증 사업자로 참여해서 네, 2년간에 걸쳐서 했고요. 뒤쪽에서 한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는 해양대학교에서 성과 발표회를 했고요. 이렇게 멋지게 이제 11월 달에 성과 발표회를 합니다. 뒤쪽에 보이는 것이 저희 관제 장비고요. 현재 가운데에 이제 사람이 걸어 있고 뒤쪽이요. 관제 시스템입니다. 전국적으로 하게끔 돼 있고, K드론 시스템은 전국 통신망들을 LTE로 구축해서 LTE가 또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그런 곳이 어떤 곳인지 파악을 하고 관제를 하려면 몇 메타 고도에서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네, 그런 서비스 사업 모델을 지금 국가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 업무 협력은 약 20개 기관 이상하고 하고 있고요. 예, 이렇게 배송 후기입니다. 너무 고맙다. 네, 행복했다. 카네이션을 보내드렸을 때, 네, 70대의 선장님은 너무 감격하셔서 이제, 네, 하셨고요. 저희가, 네, 텔레비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생생정보통부터 시작해서, 네, 많은 곳에서 저희를 취재해갖고, 이런 것만 봐도 드론 배송이 어떻게 보면 핫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년간에 걸쳐서 한 30여 회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방송에 많이 나갔습니다. 전시회 활동을 통해서 저희 배송 서비스를 많이 알리고 있고요. 올해는 2023년 CES를 포스코 지원으로 다녀왔고, 거기에 이제 홍보 영상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했고, 드론쇼 코리아에서도, 네, 전시를 통해서 저희 배송 서비스를 많이 알리고, 대리점 모집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대리점을 지금 계약한 데는 사실은 없고요. 네, 한번 설명회를 한번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